자, 노벨상 시리즈 원래 20권으로 물리 쪽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야기를 마무리를 지려고 했어요. 그런데 화학이나 또 노벨 생리의학상 그리고 경제학상 이런 것도 조금 관련된 학생들을 위해서 또는 관심 있는 독자들을 위해서 다뤄보고 싶어가지고 일단은 21권부터 30권까지의 화학, 그 다음에 생리의학, 그 다음에 노벨 경제학상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조금 더 책을 몇 권 더 써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일단 이 책은 그 화학에 대해서 추가로 들어가게 됐고, 화학이면서 동시에 지금은 새로운 어떤 학과 이름이기도 하고 분야이기도 한 이 농화학에 대한 이야기. 농화학의 이제 가장 첫 번째 노벨 화학상이라고 볼 수 있는 하버 보슈의, 그러니까 암모니아 합성, 그러니까 인공 비료의 탄생이 되겠죠. 이걸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인류는 굉장히 어떤 그 기아라든가 이런 그로부터 굉장히 그 농업 생산력이 좋아져 가지고 기아로부터 해방을 할 수가 있는 그러한 어떤 역사적인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 책에서는 제가 우선 농업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농업의 역사를 갖다 아주 간단하게 한번 다뤄봤어요. 그 스타트로. 그래서 4대 문명 시절의 농업의 역사, 가축의 역사, 또는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 이후에 불리워지는 신세계 농업, 이런 이야기들을 갖다가 한번 다뤄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장에서는 자연 비료들, 그러니까 동물 배설물, 인분, 그 다음에 뭐 해초, 퇴비, 낙엽,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 자연 비료들, 이 자연 비료들 속에서도 결국 그 농작물에 굉장히 도움을 주게 되는 질소나 인이나 칼륨과 같은 그런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었죠. 특히 바사세 똥이 많기로 유명한 구아노 섬을 둔 어떤 전쟁, 이 구아노 퇴비, 구아노의 그 비료, 천연 비료가 굉장히 어떤 고품질의 비료였기 때문에 이를 둘러싼 전쟁까지 벌어졌던 거죠. 이 구아노 비료를, 자연 비료를 갖다가 대체하게 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또 칠레 초석이기도 했죠. 하지만 이 자연 비료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그 한계가 있었고요. 특히 농작물에 그 필요로 하는 질소, 인, 칼륨 중에서 특히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질소였다는 거죠. 근데 이 질소는 이 공기 중에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 공기의 약 80% 정도가 질소라는 거죠. 따라서 이 공기에 있는 질소를 어떻게 질소 비료를 만들까, 즉 인공적으로 질소 비료를 만드는 어떤 화학적인 반응을 갖다가 찾는 것들이 이제 화학자들의 주된 관심사가 됐던 거죠. 그래서 3장은 인공 비료인 질소 비료를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어떤 화학적인 이론들, 즉 화학 평형과 촉매화학이라는 제목으로 그러한 이론들을 만들어낸 화학자들의 이야기를 주로 다뤄보았어요. 그러니까 베르톨레의 화학 평형 이론, 또 와게와 골드버그의 질량작용의 법칙이죠. 또 가장 중요한 법칙은 역시 화학 평형 상태에 있는 개에 외부 변화가 가해지면 그 변화를 줄이려는 방향으로 평형이 이동한다는 사실. 이것을 처음 발견한 사람이 샤틀리에예요. 그래서 이 원리를 르 샤틀리에 원리 또는 르 샤틀리에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질소와 수소가 반응해서 암모니아가 나오는데, 이때 압력을 높이면은 기체 분자수가 더 적은 암모니아 쪽으로 평형이 이동한다는 것이 바로 르 샤틀리에 원리가 된다는 거죠. 자, 이런 르 샤틀리에 원리를 이용해서 암모니아의 생성량을 갖다가 늘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뭐 이러한 화학 반응을 갖다가 이제 여러 가지 시켜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가 필요하게 되는데, 그때 도움을 주는 물질을 우리 촉매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죠. 또는 이제 외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전기적인 자극들, 번개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 반응을 갖다가 더 많이 크게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어찌됐든 우리는 이 하버가 어떻게 공기 중에 질소와 수소를 반응시켜 가지고 암모니아를 갖다가 합성을 하는 이론을 만들었는지, 그리고 그 실험을 어떻게 성공시켰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4장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다뤘어요. 그리고 하버의 논문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오리지널 논문을 갖다 잘 소개를 했고요. 이제 하버의 방법은 이론적이고 학구적이긴 하지만 대량 생산에는 문제가 있었죠. 이것을 대량 생산이 가능한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은 소위 얘기하는 보슈의 역할이 컸어요. 그래서 이 방법을 우리는 하버 보슈법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죠. 자, 하버 보슈법으로 인해 가지고 소위 얘기하는 암모니아가 합성되면서, 즉 인공 비료가 막 이 공장 저 공장에서 만들어지게 되면서 결국 그 인류는 식량 생산량을 갖다가 엄청나게 늘릴 수가 있었다는 거죠. 이를 통해서 우리는 기아로부터 해방될 수가 있었다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추가된 노벨상 시리즈의 화학의 첫 권은 농화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해가지고, 특히 하버 보슈의 암모니아 합성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자세히 한번 다뤄봤어요. 그리고 마지막 장에서는 하버 보슈 이후에 농화학으로 노벨 화학상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갖다가 추려서 얘기해 봤고요. 현대에 와서는 어떤 비료들이, 또 어떤 스마트 농법들이 사용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도 자세히 알아봤어요.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주제를 갖고 노벨상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가 들려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 정환상 교수였습니다.